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빠르고 강하게 망해서 빨리 정권 교체하고 이재명이 멱살 캐리해서 다시 좋은 세상 만드는 게 좋아요. 그 수밖에 안 보이고요. 이태원 참사로 아무 죄 없는 많은 젊은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정부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근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탓도 안 하고 끌어내리자는 얘기도 안 해요. 내가 피해 안 봤으면 장땡이고 그만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친구들 만나봐도 하는 얘기 70~80%는 돈 얘기예요. 돈 관련된 얘기들. 주식, 펀드, 코인, 사업 얘기, 월급 얘기, 집 대출 얼마 받았네, 다 얼마짜리를 몇 개월 할부에 샀네, 다 돈 얘기예요. 제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전 세계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출장을 다니고 차라도 보고 주재원 생활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돈 타령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가치인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사라지는 고통을 빠르고 강하게 겪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게 합당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줄도산 늘어나고 대부가 가장 빠르고 강하게 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부 충격이 와서 망하는 게 낫죠 뭐. 매일경제 단독 기사예요. 중소기업 파산 역대급, 어음 부도액 8년 만에 최고치.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짚었지만 자금이 부족한 영세 기업은 줄 파산 중이에요. 올해 부도액이 3조 6천억에 달합니다. 중소기업들 파산되면은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어디서 일하나? 택배, 배달? 이것도 별 수요도 없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쟁이 치열해져요. 장사? 자영업? 자영업도 경쟁 심하고 장사도 안 돼서 죽을 맛입니다. 뭐해서 먹고 사냐고요. 큰일 난 상황이에요. 청년들도 2022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신규 취업이 줄었어요. 10분의 1. 대졸자들 취업 못합니다.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나아요. 알바자리도 박 터집니다. 경쟁이. 23년 만에 폐업합니다. 돈줄이 말랐다. 중소기업 줄도산 위기. 23년을 운영해온 제조업체가 폐업을 한다는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요. 꿈과 희망 없습니다. 이럴 바엔 빨리 망한 게 낫죠. 포장용 비닐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경제가 안 돌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 포장용 비닐도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죠. 안 팔리니까 23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포장비닐 제조기계 생산업체 관계자가 일상 소비하고 포장용 비닐이 바로 연결되잖아요. 소비가 돼야지 포장용 비닐이 팔리죠. 소비가 위축되면 비닐봉투도 그만큼 덜 만들겠죠.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기계를 못 파는 거고 그럼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큰일 난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미국 가서 113조를 퍼주고 왔어요. 그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달러라는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를 보유한 강대국한테 퍼주고 왔습니다. 우크라이나한테 또 몇 조를 퍼주고 오고 베트남한테 몇 천억을 퍼주고 오고 여기저기 돈 퍼주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취업이 안 되는데 미국의 공장 차리라고 대기업들 압박을 하고 분노 게이지는 이제 거의 90% 이상 찼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더 암울한 거는 미래 성장 지표에서 설비 기계 건설 수주가 급락했는데요. 8월 산업 동향입니다. 설비 투자라는 게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조업 공장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더 투자를 해서 설비를 들여놓을까, 경제가 좋아질 걸 예측이 되면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엄청나게 줄었어요. 동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4.9%. 앞으로 경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국내 기계 수주는 마이너스 25.9%. 건설 수주, 건설업계는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죠. 이미 마이너스 59%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상저하고라고 후반기 되면 경제 살아날 거라고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4~4분기인데 경기 살아날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로 전망했어요. 일본도 아니고 그래도 발전이 좀 되던 나라였는데 1% 경제 성장률. 재난 때 수준이라고 채널 A에서도 재난 수준이라고 기사를 뽑아냈어요. 성장률 1%,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보던 낮은 수치. 재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렇게 서서히 망하는 것보다는 강하게 망하는 게 나은데. 지금 실제 바닥 경기를 보여드릴게요. 한때는 중국 관광객으로 넘쳐나던 동대문의 의류 도매 시장 있죠. 밀리오레 같은데. 이게 지상 7층까지 상가로 운영 중이었었는데 밀리오레 장사 잘 되던 데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이 안 와요. 윤석열의 업적이죠. 굳이 안 해도 될 걸 반중 선언했습니다. 탈중국 선언했어요. 윤석열 정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거기 정상회담 왜 간디야? 윤석열이 가서 반중 선언하고 경제 관련된 사람들 국무총리다 탈중국 선언을 해버렸어요. 여기가 3층부터는 공실률이 50%가 넘는 데입니다. 중국 관광객도 안 와요 이제. 옷 사러도 안 오고 자체적으로도 한국 거 카피해서 만드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중국 애들도. 한국 스타일 디자인만 보면은 바로 베낄 수 있어요 얘들도. 동대문까지 굳이 안 옵니다.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공실률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한 1, 2층만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고 3층부터는 공실률 50%가 넘고 6층 상가의 경우에는 점포 216곳 중에 5곳만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도 요즘 잘 안 시켜 먹어요. 그런데 엄청난 빈부격차로 고급 호텔의 코스 요리다, 오마카세 요리다 이거는 몇 달 웨이팅을 해야 돼요. 지금 골프장은 인산인해입니다. 예약 따내기 힘들어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빈부격차가 큰 세상을 문재인 정권 5년간 만들었다고요. 한 6, 7억 하던 아파트가 20억이 넘어요. 부자들은 더 알차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만든 게 문재인 정권 5년 업적이었어요. 굿모닝 시티라고 동대문에 또 있죠. 의류 도매하는 상가. 굿모닝 시티 상황은 더 심각하대요. 건물 전체 공실률이 80% 이상이에요. 건물주들도 이재명 정권 지지해야 돼요. 이재명을 뽑아야 돼요.
돈 있는 분들이 무조건 윤석열 찍으면, 국내임 찍으면은 부자들 더 부자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재명을 찍어서 기본소득, 기본금융 이런 걸로 국내 경기를 살려야지.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이 매달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받아서 동네에서 막 쓰고 소비를 하면은 자영업이 잘 되잖아요. 일단 자영업이 잘 되면은 공실률도 줄어들게 되죠. 그럼 월세 따박따박 잘 들어오고 장사 계속 잘 되면 월세 올릴 수도 있고, 월세가 오르면 건물 가치도 올라가고, 그러면 은행 대출도 더 받고 더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는 거고. 건물주라면 이재명을 찍어야 돼요. 국내 경기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을 찍어야죠. 당연히 경기가 잘 돌고 이러면 대기업도 돈 버는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돼요. 기본소득으로. 그러면 번 돈 어디다 쓰겠어요. 차 바꾸고 가전제품 바꾸고 핸드폰도 바꾸고 쇼핑도 더 하고, 그러면 대기업도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순환 효과라고요. 그럼 대기업들이 좀 더 세금을 분담해서 기본소득 금액을 더 올린다고 쳐요. 한 달에 50씩 전 국민한테 돌리자. 이러면은 국내 경기는 마법 같은 경제 정책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5천만 인구의 내수시장이 6천만, 7천만, 8천만의 내수시장으로 확대되는 마법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한 사람이 쓰는 돈이 한 달에 50만 원이었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50만 원이 더 들어와요. 2배로 는다. 전 국민의 소비가 2배로 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5천만 내수시장이 1억의 내수시장이 되는 것과 진배 없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한테 돈을 뿌리는 분수 효과 있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낙수 효과는 단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효과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역사상. 근데 낙수 효과를 주장하고 부자들 감세해주고 돈 벌게 해주면 중산층 서민들까지 돈이 내려온다. 낙수 효과는 구라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미. 밑에서부터 서민층부터 소비가 되고 올라가는 분수 효과를 노려야죠. 기본 대출이라는 게 뭐냐. 기본 금융. 이재명이 주장한 건데 전 국민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1,000만 원까지는 저리로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금융, 사채, 고금리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서민들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실제 시중은행들하고 실무 협의까지 마친 사안입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리로 1,000만 원씩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다 전멸하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의 꿈을 키울 수가 있죠. 서민들도. 이 1,000만 원으로 조그만 구멍가게, 포장마차라도 해볼까? 인터넷 사업을 좀 해볼까? 이게 불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금리가 낮아도 대출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그 금액이 커지니까 이자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고, 시중은행들도. 그리고 부족한 이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재명이. 지금 100만 원 빌려주기를 개쇼를 하고 지금 금리를 10% 15%씩 받겠다는 윤석열 정권인데. 굿모닝 시티 동대문에 1층에도 공실이 많대요. 밀리오리에는 1, 2층은 그래도 공실률이 조금 적은 편이긴 한데 1층에도 공실 많고 2층에는 아예 불이 꺼져 있대요. 굿모닝 시티도 망했네 이제. 에스컬레이터도 작동이 안 된답니다. 손님들이 아예 발길을 끊는 상황. 한때 경기 좋고 월세 엄청나게 비쌌던 홍대도 죽어가고 있어요. 홍대 앞에 경기 무진장 좋았었는데 주말에 홍대 가면은 역에서 바깥에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지금 홍대 정문 앞에 있는 이 상가가 비어있대요. 건물 사이사이에 빈 건물 투성이래요. 1, 2층 다 비어있답니다. 홍대 앞이 완전한 불경기예요. 홍대 정문 앞이 메인 상권인데 공실이 엄청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유튜브 부동산 알고보고 채널 출처예요. 분노 게이지는 거의 95%까지 찬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일산의 벨라시티도 그렇고 라페스타도 완전 끝났던데요. 라페스타도 거의 망한 것 같은데요. 1층도 많이 폈더라고요. 공실이. 이거는 우리나라 제1의 상권이 강남역 상권인데 강남대로 변해 상가 곳곳이 공실이래요. 강남역도 그러면은 큰일 난 상황이죠. 빨리 이재명 정권 교체해가지고 임기 초반에 종전선언 이뤄내고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바로 시작하고, 종전선언하면 북한의 수십 개의 공단이 다 개방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체들 다 올라가면서 일단 취업자들은 실업률은 제로가 될 거예요. 왜냐면 나라 하나가 더 생기는 효과인데 대기업들 다 올라가고 중견기업체, 중소기업까지 올라가고 이러면서 경기를 갑자기 멱살 캐리를 해야 돼요. 종전선언만 해도 북한의 공단들 수십 개 다 개방만 해서 해외 투자금 받고 이러면 북한은 최소 매년 15% 이상 성장이 가능하고요. 한국도 매년 최소 7% 이상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출산율도 올라가죠. 경제가 좋아지면. 취업률 좋아지면은 소비도 당연히 늘어나니까 경제 GDP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주가도 폭등하게 되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업체들한테 무진장 투자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건설업체다, 제조업체다. 빨리 정권 교체를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각제 개헌으로 물꼬를 옮기려고 하는 적폐 세력들의 책략을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분노 게이지 올려서 내각제 개헌하게 하려는 이런 심산이었거든요. 내각제 개헌한다고 경제가 좋아진 거 아니에요. 적폐 세력들이 더 신나게 헤쳐먹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빨리 정권 교체 이뤄내지 못하면 불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1년 3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에 이재명 정권 되면 빠르게 1, 2년 안에 다시 멱살 캐리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